네, 이슈 토크 대담한 대담입니다. 지난달 7일 이 4회 방송이었죠. 이 구덕 운동장 이 폐지 논란 관련해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때 저는 현장에 없었습니다만 이 재개발안을 보니까 스포츠파크로 재탄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반가운 소식이죠. 주 경기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야구장 부지에 이제 풋살, 축구하는 것과 농구장 이렇게 유지되고 생활체육시설이 또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인근 주민들한테는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크게 그림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넣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직 방향이 안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물을 넣지 않고 맨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농구, 테니스, 뭐 이런 거죠. 풋살. 네. 네, 어쨌든 뭐 스포츠파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이름이 스포츠파크지 뭐 결국은 뭐 그냥 공원이에요. 네, 공원 만들겠다. 그래 일단은 한동안 떠들썩했던 이 구덕 야구장 이 철거 문제는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 이 가장 핫한 이슈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아무래도 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죠, 그죠? 사상 가장 최다 간단한 득표차. 간단한 취임식을 하셨죠. 왜냐하면 이제 그 뭡니까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당선증을 받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당선인이라는 호칭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당선인이 없어요. 오늘 바로 그냥 대통령이에요. 어젯밤에 잠깐 당선인 나왔는데 일찍 주무신 분들은 당선인을 구경 들어보지도 못하고 바로 대통령으로. 오늘 아침까지도 당선인이라는 이름 썼어요. 오늘 아침 6시, 7시까지만 해도. 당선증 받기 전까지. 당선증을 오전 8시 몇 분쯤에 이제 얘도 10분에 받았어요. 그때부터 업무 개시를 시작을 한 건데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의 41.1%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사상 최대로 득표차. 네, 맞아요. 네, 이 부산 지역 보니까요. 사실 부산은 보수의 예전엔 텃밭이었는데 지난 총선부터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이 38.72%를 이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이 정도면 부산에서 선전한 거죠. 그냥 선전한 게 아니죠. 부산의 내역을 보니까 서구, 동구, 중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긴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좀 변화의 열망이 컸다. 변화를 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문재인이 이제 대통령이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에 부산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신 게 있거든요. 얼마나 좀 실효성이 있는지 또 앞으로 부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 첫 번째인데요. 이 동남권 관문 공간과 강서구 김해 1호까지 아우르는 공강 복합도시를 조성해서 이 동남 해안권 중심 도시로 키워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 인천공항이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대체공항의 기능을 수행할 관문공항으로 이곳을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운 건데 기존에 결정된 김해 공강 확장안을 포함해서 이 관문공항 개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뭐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이 공약을 준비할 때는 뭔가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떤 부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동남권 강문공항에 대한 저번에 그 우리 김해공항 확장할 때도 그죠? 알레르기처럼 반응하거든요. 동남권 지금 정부 영역도 보면 말이죠. 영남권입니다. 더 큰 개념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영남권을 그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동남권을 축소한다는 거는 조금 불만이에요. 물론 옛날부터 주역에서는 동남권이라 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논의가 확장이 되면서 지금 정부 자체는 영남권으로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영남권 강문공항.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더 커진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에도 만족 못해요. 남북권 강문공항, 그러니까 남북권을 아우르는 강문공항으로서 부산공항이 이제 김해공항이 기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첫 번째 지금 공약이잖아요. 좀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인 게 뭐가 좀 있나고 봤을 때 보니까 구체성이 좀 떨어져요. 자, 우리 저번에 공항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게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24시간 운항 24시간 공항과 대형 전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3,800m 정도네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빠졌다. 네, 그럼 구체성이 떨어지면은 뭔가 이게 공약이 좀 비공짜 공약 같은 느낌이 잘 들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그냥 공약으로 내세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큰 고민 없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대통령의 진정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네. 또 이제 자신의 어떤 고향이고 또 정치적 기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제대로 방향을 짚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는 잘 알고 계시다고 봐요. 잘 알고 계신데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 지금 김해공항 확장도 그렇고 대구도 지금 확장을 했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대구는 이전이죠. 예. 이전 자세하게 언급을 너무 많이 해버리게 되면 또 부산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건 이제 좋게 보는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좀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안고가 빠져 있다는 거, 네, 섭섭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부산 신항만, 이 동남권 관문 공항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육해공 글로벌 복합 교통망을 만들겠다는 게 의지입니다. 그거는 네. 뭐 그렇죠. 괜찮아요. 잘 그림을 그리시는데, 음. 요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과의 관계예요. 네. 이게 맞아요. 이제 시베리아로 가려면 북한을 뚫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북한과 교류를 하지 않고서는 이 공약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대통령께서는 평화주의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대통령이 했으면은 좀 느낌이 안 네. 오는데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니까 좀 느낌은 와요. 이런 맞아요. 부분은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해주실 것이다. 사실 뭐 철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산은 공항보다 철도 시설이 더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하는 시작점이 부산이고 부산에서 시작해서 북한을 거쳐서 유럽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 나라를 거의 뭐 횡단하는 철도가 이미 놓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류 시스템이 잘 조성이 돼가지고 기업들이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물류 시스템이 잘 된 그런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부산이 아쉽잖아요. 항은 잘 돼 있는데 딱 들어왔을 때 바로 못 가니까. 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개성공단에 부산 기업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런 물류 거점 이 문제는 사실 지난 대선 때 이것도 공약했었어요. 유라시아 철도 시작을 하겠다. 네. 북한하고 조율을 하겠다. 이번에 이거는 좀 이번 임기 내에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일본이 왜 우리나라랑 끝까지 그 해저 터널을 만들려고 하냐면 네. 자기들이 해양 물류 중심 국가가 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사실은 하고 싶었던. 일본의 대형 기업들이 그 네. 막대한 수조 뭐 억대 뭐 수천억대가 수조 원대가 들어가는 비용인데도 자기들 되겠다고 한 적도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이제 일본하고 육로 연결은 안 된다고 말을 하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 해저 터널 부분도요. 뭐 아직 이제 하늘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기사를 써보면 항의 엄청나게 하세요. 네. 우리가 일본을 아느냐, 믿지 못한다, 당한다. 네. 우리는 왜 맨날 당하기만 하는 거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네. 일본하고 산잡으면 부산이 또 어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네. 계기가 돼요. 네, 그래서 너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네. 저는 뭐 해저 터널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도 준비가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일본까지 갔네요, 지금. 공약 일본 얘기하다. 저는 아니, 우리나라 해저 터널까지. 대통령이면은 네. 그림을 이 정도 크게 그려야죠. 쪼맨하게 뭐 네. 장난까지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네. 네.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공약입니다. 북한 재개발 사업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동북아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웠거든요. 이렇게 일부에 한정된 북한의 재개발 계획 범위 확대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재개발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썩 마음에 와 닿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는 이 거. 부산 시장들 주 공약이었어 이게. 맨날 맞아요. 동북아 뭐 중심지 해양 물류 중.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의지의 문제거든요. 자, 북한 재개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네. 그 안에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이거 뭐죠? 이거 도박하는 거 뭐지? 카지노? 카지노. 네. 오픈 카지노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 뭐 이렇게 외국인들 끌어들이려고. 네. 근데 오픈 카지노는 내국인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 요거에 대해서 찬반이 아주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려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도 큰 그림인데요. 대통령 정도이면은 네. 해양특별시, 해양 수도 개념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뭐 재개발을 잘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네. 부산을 진정한 해양 수도로 키우겠다. 해양 특별시로 키우겠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데려오고, 그죠? 해양 관련 것 모두 직접 시키고, 거기에 북한을 활용하는 거죠. 해양구청사를 뭐 북한에 둔다든지, 예. 그런 좀 큰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좁은 이미 북한 재개발 사업하고 있는데 여기에 네, 좀 더 할 생각 말고 그렇죠. 좀 더 큰 그림 그렇죠. 그려달라. 그게 네. 대통령이죠. 네, 송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 말씀하셨어요. 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진해운 파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네. 우리나라 해운업이 진짜 위기죠. 그렇죠. 진짜 뭐 그 부산에 계시는 직원 피해 수만 몇천 명에 달하다 하니까 가족들까지 포함해서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인 공약 내용을 보면은 정치적인 코멘트 수준이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좀 구체적인 방안이 네. 나오지 않아요. 5년 거의 10년 준비하신 거잖아요. 따지고 네네. 보면 공약까지 하면 10년 준비하신 거니까 또 뭐 다른 그림이 있지 않으실까. 하나씩 발표하실 것 같습니다. 혁신지구와 연계한 부산형 스마트 청년 일자리 창출하겠다. 네, 이런 공약인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대통령이다. 이렇게 네. 스스로를 얘기를 하면서 좀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말은 다 붙어 있네요. 부산형 스마트 청년 일자리. 네. 아, 송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마트 일자리라는 게.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일단 뭐 4차 산업혁명에 맞서서 이제 청년들의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기계화되고 서비스 업종으로 전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뭔가 좀 아까 말씀하신 그 조선 설계 같은 건 사실 4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일자리들이에요. 고급 일자리. 네, 고급 인력을 만들겠다는 뜻인데 네. 사실 저 조금 이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사가 좀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봤어요. 네,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나요? 끝나고 잠 안 자면서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왜 이거 공약을 냈을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 뭐예요? 일자리. 81만 개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면서 오늘 업무명령 1호가 뭐죠? 일자리 위원. 그렇잖아요. 네. 그거 딱 생각하니까 답이 좀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뭐냐? 혁신지구. 부산의 혁신지구 어디예요? 센터 문현. 네. 영도는 하나 지금 만들고 있죠. 네네. 영도 쪽은 이제 해양 쪽이고, 네. 또 문제인가요? 센터는 영화 쪽이고. 네. 문현은 이제 금융이죠. 네, 그래, 금융. 네. 자, 이 세 가지예요. 네네. 자, 해양, 금융, 영화. 전부 문화. 스마트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좀 뭐 굴뚝 이런 게 아니고 좀 이게 그렇죠. 스마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가 있어요? 네. 정부기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 있죠. 연구소, 공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 문현지구에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봉이 많은 뭐 자산관리공사라든지 거래소 이런 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81만 개 일자리가 뭐예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렇죠.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걸 공격 많이 받았죠. 네, 토론하는 거 보니까 뭐 민간이 일자리 그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민간이 안 될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정부가 나서야 된다. 네, 민간이 안 하니까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 이제 지난 정권이 됐죠. 계속 민간에 많은 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일자리 만들으라고 저희도 얘기했던 청년 인턴 문제나 이런 문제를 뭐 임금 피크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공공기업도 안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산이 문제란 말이에요. 네.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냐? 국방비를 아껴가지고 이제 줄줄 새는 것들이 이제 그 그렇죠. 대통령께서 보시기에는 있다고 보고 그걸 아끼면은 이쪽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공부문에서 그걸 이제 하면은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긍정적이에요. 네 번째 공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안정성 확보를 국가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사실 이 공약 부산 시민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원전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데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여전히. 사실 우리 부산에서는 가장 큰 현안입니다. 네. 원전. 예. 우리 원전이 몇 개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집도 자랑하는 곳 아닙니까? 한 번 터지면 다 죽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밀집도가 무서운 게 진짜로 하나 터지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 터지면 뻥뻥뻥뻥 터질까 봐. 그러니까요. 지금 추가로 지금 건설이 추진 중인데 또 짓고 있어요. 신고리 5, 6호기를 짓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약에 그 백지화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기대는 그런데 지금 벌써 공사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고 뭐 어떻게 이 공약을 실현할지도 궁금하네요. 어쨌든 건설 중인데 그리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하겠다 이런 공약 내세웠고요. 또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노후 원전만 제때 가동 멈춰주고 폐로 진행하면 사실 새로 짓고 있는 것까지 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건 이미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전 국민들도 알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시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뭐 전력 수급난 이런 게 누가 제시하면 또 엄청나게 흔들어 댈 거잖아요. 일단 부산 시민이 걱정하는 거는 일단 노후 원전이라도 빨리 폐로 진행해달라.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폐로 하게 되면 시민들 불안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국내 원전 건설, 뭐 해외 진출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고려 원전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단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중단 기술을 또 수출하겠다 이렇게 개발을 해서 원전 해체 기술이죠. 네, 해체 원전, 해체 기술을 좀 오히려 수출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고부가가치 산업이에요. 원전을 다시 안전하게 폐로시키는 것도. 이것도 뭐 10년, 20년 걸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잘 융성해가지고 수출할 때 우리가 나중에 폐로까지 책임지겠다.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고 완벽한 AS네. 그렇죠. 한국 하면 AS 전문 아닙니까? 한국 제품들 보면. 시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원전 주변 지역을 국가 전략 특구로 또 지정을 해라.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렇게 세계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이 원전 이 밀집 지역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부산에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그거는 있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공약이에요. 그 공약을 하셨는가? 아니요, 공약 안 하셨어요. 그럼 공약을 안 했으면 해도 되죠. 방송을 토대로 공약 건의해야죠. 아니 아는 거는 부산으로 이전하십시오. 안 한 걸 하시면은 박수 받아요. 공약한 걸 하면은 그냥 뭐 했나 보다. 하지만 안 한 걸 하면 박수 받아요. 네, 5번째 공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째 공약이 삶의 질이 높은 건강도시 부산을 만들겠다. 네,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유해 물질을 이제 차단을 하고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성군? 뭐 일단은 물 관리 기구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일단 새로운 기구가 계속 부산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경남 전체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장해수 담수처럼 대체 식수원을 마련한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4대강 산업으로 인해서 지금 낙동강 수질이 너무 안 좋잖아요. 낙동강이 제일 심각해요. 다른 모든 강들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잘 짚으신 공약 같고요. 삶의 질에 대한 부분에서는 부산이 좀 고령화 도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또 하나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고령화 이 사회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인과 청년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주택 개량 지원 사업도 좀 활발하게 시행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마스터님도 이 부분이 좀 충분하다고 보세요? 이렇게 삶의 질이 높은 건강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물이면 물. 이 집중해야 돼요. 부산에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부산이 지금 사망률이 높고 암 발생률이 높잖아요. 그 일각에서는 다 물 때문이라요. 물이 안 좋으니까. 너무 오염됐다. 낙동강이 이제 저쪽 대구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그 이제 공장들 온갖 공단들 옆에 다 있죠.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설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뚫리면은 물을 못 마시는 거라. 마지막 공약 한번 살펴볼게요. 4대강 사업으로 썩어버린 낙동강을 되살리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이 4대강 부분 사실 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규명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염된 부분들. 그 보를 만들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단 말이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들자마자 됐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나키예요. 아나키. 네.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자연주의. 이거는 자연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게 놔두니까 깨끗했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히 깨끗했다고 볼 수는 없죠. 자연스럽게 둬야 된다. 그렇죠. 흐르도록.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조건 두는 건 아니겠지만 하천 정비 작업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하천 정비 작업은 맞지만 강제적으로 물을 가두는 방식의 하천 정비는 아니라는 거죠. 좀 자연 섭리를 좀 거스른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에 와서 부숴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사실 수정공사 부채 비율이 원래는 19.6%였는데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그렇죠. 112.4%로 늘었고 만약에 광물 이제 정화를 하면 또 2.3조 원을 또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AS 기간이 끝났거든요. MB 정권 때 4대강 보공사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건설사들이 그 수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가장 현실적인 거는요. 네. 낙동강 하구뚝을 개방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보드는 이제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걸 부숴버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하구뚝은 오래됐어요. 네. 네, 그리고 보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는 필요성도 줄어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안 그래도 이제 부산시장께서 이제 개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참에 하구원을 개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게 이제 현실적인 낙동강을 살리는 어떤 뭐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강만 살리기는,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강만 살리기는 괜찮은데 사실 그 부분도 논란이 많은 게 일단 열어버리면 이제 그 일대 낙동강 하류 부산이 관련된 곳이죠. 부산 남부 낙동강 쪽 남쪽에 계신 분들한테 농업에 좀 피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바닷물이 좀 함유량이 소금 물기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농사 짓는 게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조사가 좀 필요하죠. 어느 정도 피해가 끼칠지.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마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강 하구뚝을 여는 게 가장 빠르긴 해요. 네, 이 공약들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좀 실천만 된다면 물론 마스터님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만 마스터니까 빅피처를 네. 최소한 이 내세운 공약 6가지라도 좀 제대로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장미 대선이라고 했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좀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꽃길보다도 퇴임하실 때 아까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나오겠다 말씀하셨는데 제발 퇴임하실 때 제대로 걸어놓는 대통령. 네. 네. 청와대는 없애버리신다 했지. 하여튼 퇴임하실 때 퇴임식 할 때 제대로 걸어놓는 대통령. 좀 모습이라도 볼 수 있는 대통령. 퇴임식이라도.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나라지만 오바마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다른 그 국민들이 오히려 4년 더를 외쳤잖아요. 그러면 박수 받는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두 번째로 다룰 주제는요. 최근 엄마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극단적인 육아법입니다. 이 인터넷에 수많은 카페들이 있지만 이 카페는요,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는 모임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처음에는 못 들었는데 네.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듣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자연주의가 아니고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법이라고 하는데요. 회원수가 엄청나죠. 처음에는 이게 뭐 극단주의로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2013년에 개설됐는데 이제 알려졌다는 거는 초기에는 그냥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자연주의 형태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회원수가 6만여 명에 가깝게 커졌던 카페고 그만큼 좀 이번에 좀 피해 규모가 커서 좀 알려진 면도 있습니다. 네, 좀 이 문제는 저희들끼리 이야기한다고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현재 초읍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석 원장님 특별 게스트로 모셨거든요. 모셔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될지 좀 답답한 마음인데요.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일단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지 이 관련 기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나키 논란. 아나키는 약물 치료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자연 치유를 우선으로 하는 자연주의 육아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통을 줄 수 있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얼굴에 심한 상처와 딱지가 생긴 아이의 사진과 함께 이제 아나키를 못할 것 같다. 아기가 너무 긁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아나키 커뮤니티 고민 글을 캡처한 게시물 속에 아토피로 괴로워하는 아이에게 햇볕을 쬐면 낫는다며 이 병원 약 처방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가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온 몸을 긁어서 피와 진물이 나오는 사진이 올라왔고 이를 나아가는 과정이라 믿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게시물에 담겼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확산이 되니까 아동 학대 논란이 일게 된 겁니다. 기사에 나와 있듯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커뮤니티 이 사이트는 폐쇄가 일단은 됐거든요. 논란이 불거지니까. 근데 이 문을 닫기 전에도 사실 좀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이 회원들은 자연주의 치료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요. 외부에서는 이거는 정상적인 육아가 아니다. 아동학대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에 좀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아토피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된 것 같아요. 앞서서 조금 기사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토피로 괴로운 아이에게 햇볕을 쬐면 낫는다. 이렇게 치료를 권장했다고 하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죠. 한의학계에서 이런 분들 많이 계신가요? 아니요. 네. 극히 없습니다. 일단 없다네. 네. 네. 어느 정도 아프면 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낫기만을 바라면서 이렇게 자연주의에 의존하는 육아법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 한의학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나키에 나오는 방법들 중에서 네. 대부분 이제 의학적 근거가 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런 것들을 맹신하고 적절한 치료식이라든지 치료 방법을 놓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그에 따른 이제 병이 더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연주의 뭐 육아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 민간요법 일명 민간요법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집에는 뭐냐면은 네.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약을 발라도 그렇지. 우리 애도 네. 그 아토피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지금 저도 저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거든요. 네네. 여기 눈 보십시오. 끓여가지고 네. 터졌어요. 병원에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죠. 네, 이게 그래도 안 낫네요. 이게 순간적으로 너무 건드려가지고 끓은 것들이 터져버리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 이맘때만 되면은 네. 애가 못 살아 그냥. 가려워서. 아니. 네. 기침. 알러지 때문에 네네네. 코 막히고 네. 눈 막히 목까지 그 애가 그렇게 상태에 빠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고 주사 맞고 그때 뿐이거든요. 네네. 그럼 해마다 오늘만 되면은 애가 그냥 맛이 가는 거라. 네. 그러면 이제 자식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다른 방법이 없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뭔가 좀 파고들지 않는가. 네, 이게 처음 생긴 게 사실은 항생제 요즘에 남용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아이들 기침해도 항생제 많이 먹이는데 항생제 부작용도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엄마들이 좀 다르게 이제 변형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수두 한 번쯤은 걸려야 된다 그래서 수두 파티를 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박 파티가 아니고 수두 파티. 네, 이런 일부러 수두 파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얼마 수두 파티 같은 경우는 아기가 이제 한 집에 수두가 걸린 아기가 있으면 이제 주위 다른 집 애들 초대해 가지고 그 애하고 같이 놀게 한다든지 뭐 뽀뽀하게 한다든지 하면서 수두를 옮기는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두가 전염성이 강하니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심슨 만화 같은 거 보셨죠? 만화에 네, 심슨 만화에 봤을 때 거기서 이제 수도 파티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서양에서는 이제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에게 너무 해롭고 굳이 위험을 이렇게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그게 뒤늦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수두 바이러스 자체가 사실 몸에 들어와서 성인이 됐을 때 이게 흔히 아시는 대상포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몸이 안 좋을 때 대상포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바이러스를 이렇게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수두가 평생에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안 걸리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수두도 예방주사가 있기 때문에 네. 수두를 맞고 예방주사를 맞고 이제 수두에 안 걸리는 애들도 많아요. 자체적으로 면역력이 키워져요. 저는 안 걸렸거든요. 네, 예방접종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이 분들이 아이들에게 예방접종도 좀 제때 안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뭐 우리 집 그 엄마들의 아이들도 문제긴 하지만 그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을 때 다른 친구들에게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카페 운영자이신 김모 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면역은 오로지 이제 개별 면역만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집단 면역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병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봤을 때 천연두 같은 경우 옛날에는 많이 유행을 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없어진 이유도 이런 이유거든요. 그리고 이 예방접종을 안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뭐 만약에 홍역이 만약 걸렸다 했을 때 홍역 같은 경우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주위에 예방접종을 맞았지만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기피를 하는 거죠. 네, 뭐 100% 예방이 되는 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네. 엄마들이 사실 보면 이게 상식 밖의 민간요법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네.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카페에 보시면 이제 계급을 나눠놨는데 이제 일반 어머니들한테 자기 교육을 받고 네.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한테 뭐 맘닥터, 네, 맘닥터라고 하더라고요. 살림 닥터 이런 지책을 주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뭐 마스터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약을 먹여도 연고를 발라도 진짜 안 낫거든요. 재발도 많이 하는 데다가 뭐 항생제 남용하면 이런 부분이 안 좋다. 그리고 예방 접종 뭐 같은 경우에도 네. 약에 뭐 굉장히 중금속 이런 물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이런 좀 쓸데없이 너무 예방 접종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보면 좀 이런 마음을 이용을 한 게 아닐까, 이 한의사가, 운영자가.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정도가 너무 지나쳤죠. 뭐 네. 예방접종을 많이 맞으라는 건 또 아니겠지만 예방접종에 나오는 의약품들은 어쨌든 합리적으로 딱 검사가 다 검증된 것들만 네. 일단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정도의 수치는 전혀 몸에 이상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예방접종을 할 거고 뭐 과하게 하는 분들이 어디들 있겠죠. 네, 분명히 이제 오남용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항생제를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좀 항생제 요즘은 이제 병원에 가보면 그런 의사는 잘 없던데 많이 주는 거 같습니다. 이제 공개도 하잖아요. 네, 굳이 째라. 네네. 네, 수술하게 하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죠. 그래서 이제 아나키스트가 연상이 되는데 그 어떤 무정부주의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이제 기존의 사회가 이제 좀 너무 약을 권하는 사회.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가한 처방. 네. 가인 진료. 가인 진료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아닐까. 그렇게 진단을 네. 해보십니다. 부모님들이 조금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민간요법이 다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좀 선택적으로 좀. 네, 저도 침 발라봐서 하는데 한 번씩 침 발라보면은 네. 모기 같은 거 물렸을 때 그죠? 네. 물 파서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자기 몸에 자기 침 바르는 네, 그럼요. 자기가 뭔가 시원한 느낌도 나고. 네, 이게 사실 이 문제가 카페 폐쇄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사법 처리도 될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나키의 의료법 위반 행위 사실이 확인이 되면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아나키 카페는 최근 카페 내에서 일부 의학적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이 건강관리 방식이 권장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원장이 카페 내에서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 확인이 되면 추가적으로 윤리위원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카페 폐쇄 여부 상관없이 고발 여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많이 있었죠, 사실은. 아, 그런가요? 네. 암암리에 길을 가시다가 사실 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한다, 네. 무조건 100% 완치해준다 이런 쪽은 대부분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실제로 얼마 전에 4월달에 대구에서 소아암 환자 아기가 있었는데 네. 그 아기도 면역치유원이라는데 거기서 이제 단식과 이제 소금물 관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죽은 일도 있었거든요.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사실은 사회에 많이 깔려 있는데 네. 믿을 뿐이죠. 그냥. 그 아나키 카페에 있었던 분들은 이제 외부 사람들이 뭐 사이비 종교처럼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 아닌 공격을 하니까 네. 많이 좀 흥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많이 글을 올려서 이번에 방송 주제로 하겠다고 하니까 좀 글이 많이 왔어요. 우리가 광신도는 아니다. 네. 사이비 종교는 아니다. 우리가 네. 왜 이런 걸 믿었겠냐.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약물 오남용이라던가 이런 백신 과잉 처방. 솔직히 우리 성인들이 그냥 병원 가도 내과 감기로 가도 약이 막 10알 이렇게 되는 네.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선별적으로 그 선택을 하는 건 결국 부모님들의 몫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믿고 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제때 좀 치료받고 또 약 안 써도 되면 안 쓰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지금이라도 좀 현실을 제대로 좀 직시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 대담한 대담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네, 표정 좋으시네요. 종착역은 네. 부산역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부산역인데요. 이 네. 부산역이라는 이름을 쓴 지 100년이 넘었다고 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근데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좀 관련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부산시가 오는 6월 공모를 통해서 이 부산역 광장의 새로운 이름을 확정한다고 밝혔는데요. 1910년에 준공된 이 부산역의 앞마당인 이 부산역 광장은 그동안 지역을 상징하는 고유 명사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1년 동안 각종 집회, 이 문화 행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시가 이름 변경에 나선 것은 내년 9월까지 이 부산역 광장 좌우에 조성되는 창조지식 플랫폼 사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창조지식 플랫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름을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요. 유재빈 시 도시재생과장이 부산역 광장이라는 이름이 부산역에 딸린 광장이라는 이 협소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부산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바꾸려는 취지라고 이분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네, 그 창조지식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요. 어떤 역사성이 있잖아요, 사실 부산역 광장이.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109년 동안 이제 이어온 그 광장의 이름을 바꾸겠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네. 여기 보면 부산역에 딸린 광장이라는 협소한 의미라고 하는데 부산 시민들이 이거 협소한 광장이라고 느끼지 않거든요. 넓잖아요. 굉장히 넓어요. 큰 집회도 많이 있고 문화 행사도 많이 하고 그 대형 분수도 있고 절대 작다고 느끼지 않는데 이분만 작다고 느끼시는 아니 거지. 이게 부산이라는 이름이 작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 신문이 아니고 국제 신문이다. 이런 어떤 논리인 것 같습니다. 국제 광장으로 바꿀까요? 부산 그 시에서 또 큰 그림을 그리셨네요. 네, 부산역 광장이 아니라 창조 지식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창조 지식 플랫폼이 뭐냐면 지난달 20일에 좀 사업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부산역 광장에 2층 규모로 짓는데요. 이 공동 작업실, 정원 광장이 어우러지는 이 창조 지식 플랫폼을 조성을 하겠다. 이를 위해서 지금 사업비 390억 들고요. 내년 9월에 또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게 조감도를 봤는데요. 오히려 더 협소해 보이더라고요. 광장이 광장이라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청 앞 광장도 사실 뭐 화단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네. 대형 화단이더라고요. 하니까 뭐 거기서 집회 같은 것도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네네. 들었거든요. 글쎄요, 이게 뭐 다목적 공간, 작업실, 광장, 정원, 뭐 스타트업 기업, 카페 생기고 굳이. 근데 광장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좀 네. 아는데요. 네. 2014년도에 제가 부산시 출입했거든요. 그때부터 한 사업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서동철 시장이 이제 도시 재생 이런 걸 하면서 네. 그때 이제 마침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쏟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창조 경제. 이 광역 단위에서 어떤 넓게 본 의미의 도시 재생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390억이나 치고. 네네네. 네, 맞아요. 이게 대부분이 다 국비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그때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응화문 국비를 받았어요. 요 재생은 무슨 개념이냐면은 네. 자 부산역과 그 건너편에 있는 뭡니까 초량동? 초량. 초량동을 이렇게 이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 관광객들이 부산역에 쏟아져요. 네. 근데 이게 도로가 딱 단절돼 있어. 네네. 그럼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동선이 안 나와. 이 초량동에는 이제 그 르네상스 우리 해가지고 네. 그쪽으로 가면 이제 볼 것들이 많아요. 네. 중국집도 있고 뭐 올라가는데 전망대도 있고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삼복도로 지금 르네상스. 그렇죠. 네. 그래서 고민했던 게 했잖아요. 이걸 연결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로 연결하는 거예요. 고가도로. 네. 밑으로 이제 많이 안 가고 안 단절이 가니까. 되니까. 그 당시에 네. 나왔던 안중에 보면 이제 그대로 횡단보도를 만들잖아. 안 되겠어요. 네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교통에 방해된다 이래가지고 네네. 이제 결국은 이제 고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공간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공간. 이제 그걸 하면서 뭔가 좀 창조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게 이제 이런 창조 플랫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활동할 수 있는 곳, 기업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뭐 어떤 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역 일대를 좀 활력 있게. 네. 이제 물론 데모할 때만 활력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네. 평상시에 그냥 활력 있게 만들자는 구상이에요. 네. 그게 이제 국가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국가 선도 사업이 됐어요. 네. 그래서 배경은 그런 거고 제가 이제 그래 물어봤어요. 왜 부산역 광장을 이름을 바꾸려 하느냐. 네네.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 예. 이름이 없어요. 아. 예. 우리가 그냥 부산역 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자, 모든 건물에는 등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름이 다 있죠. 네. 번호가 있고. 네네. 이게 이제 1969년도인가? 네. 그게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등기된 거에 보면은 1호 광장이라고 돼 있어요. 아, 부산역 광장이 1호 광장. 네, 1호 광장으로 네. 등기에는 그렇게 돼 그렇게 있다는 돼 있어요. 말씀이죠. 재산 그 목록을 아, 보면은. 네. 그리고 이게 철도 청구가 아니고 네. 코리아 게 아니고 네네. 부산시 거예요. 네. 아.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부산시에. 네. 예. 아주 고급 정보예요, 이게. 네.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이름 만들고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면서 저 이름이 없으니까 네. 이름을 붙여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장을 말이야 뭐 소비에트도 아니고 1호 광장, 네네. 2호 광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뭔가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산역 광장이면 부산역 광장, 네. 아니면은 뭐 좀 크게 본다면 국제 광장, 그죠? 뭐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자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조감도를 보셨습니까? 네. 내가 그 2014년부터 내가 그러니까 조감도 보면은 네네. 광장이라는 의미는 일단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이 없어지는 부분은 맞다는 거죠. 네, 광장이 굉장히 축소되는 게 지금 그렇죠. 또 문제. 사람들은 광장임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광장이 없어진다는 거고. 사실 이 광장이라는 의미가 뭐 촛불 시위 때도 그랬지만 좀 민주주의의 산실로 좀 통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산시에서 이런 광장의 의미를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라고 할까요? 오해받은 네. 이제 광장다운 네네. 광장이 없죠. 없어요. 부산시에서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송군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시청 앞에서 이제 집회를 막기 위해서 화단을 막 설치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시청이 집회를 불허를 한 적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네. 시청이 좀 주장을 한 거는 교통 방해, 이 시설에 대한 피해 등 우려가 없기 때문에 집회 제한 구역이 될 수 없다는 게 지난해 법원에서 내린 판결인데요.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 부산시가 너무 꼼수를 부렸다. 이래서 사실 부산역 광장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좀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광장 문화에 대해서 나왔는데 분명히 시청 앞 광장을 막은 것은 잘못됐어요. 사람이 모이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고. 네. 제가 조금 예민한 이유 중에 한 개 중 하나가 제가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을 좀 하는데 이 부산역 광장 행사 허가가 진짜 안 나요. 왜 안 나는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저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이 부산시 소유예요. 근데 그 여기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뭐 할 때마다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야 된대요. 그럼 협의를 하려고도 가보잖아요. 그럼 부산역이 협의를 해야 된대요. 그럼 몇 바퀴 돌다가 또 뭐라 하냐면은 그 지하 공간은 또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거든요. 그럼 공단 협의도 또 해야 된대요. 결국에는 열어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역 앞 광장에서 무슨 축제 같은 거 했던 기억나세요? 안 해요. 광장은 원래 서울 광장 같은 경우에 지금 축제도 많이 하고 민간 축제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부산역 광장 안 열려요.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부산역 광장이 어차피 부산시 거니까 그래서 그 이제 옆에 좀 활력을 풀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 공간을 창조적인 공간으로 뭐 하려면은 계속적인 예산 지원을 이루어지려면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례가 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부산역 광장의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고 뭘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부산역 그 광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제대로 붙여주자는 이런 걸로 보여지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반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무난하게. 집시권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고려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하고 있는 저 옹졸한 시민을 못 오게 하는 그만큼 행정에 자신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마음껏 떠들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마음껏 떠들다 보면은 불이 좀 풀려. 마스터는 그럼 광장 이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부산역 광장 하면 되죠. 부산역 광장을 했으면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유도 이제 들었지만 마스터 얘기 들으면서 공감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이름이 굳이 부산역 광장이 작아 보인다면 서울도 시청 앞 광장 안 하고 서울 광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부산 광장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 이 사실 보면은 땅은 부산시 땅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에 여기라는 게 들어가잖아. 그동안 이제 코레일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코레일하고 부산시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그렇죠. 안 그러니까 부산시는 좀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여기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면 이제 부산광장하면 부산시도 뭐 크게 나쁠 건 없지. 광장이라는 이름도 살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름이 있어야 보존하고 관리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이참에 이제 좋은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대담한 대담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부산역 광장 같은 경우도 지금 소통이 중요한 때잖아요. 부산시에서 좀 활발하게 소통을 해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름 공모하는 건 좋은데 이 공모하는 것 자체가 소통처럼 안 느껴지는 공모라서 어쨌든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이슈 토크 대담한 대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핫한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